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최초로 토크쇼 총선 권영원의 숙독공무원을 제작하고 있는 S드림TV에서 오늘은 분당 갑지역 김병관 국회의원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분당 갑지역 주민들하고요, 또 성남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렇게 S드림TV 인터뷰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영상 대화는 사실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S드림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 언론뿐만이 아니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더 좋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금 어제부로 끝났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정기국회 9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바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있었고 예산심사도 있었고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은 또 법안심사 기간이거든요. 이제 법안심사까지 하면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과는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 앞으로 5년 동안 나아갈 방향들을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제 정부와 협조해서 방향을 좀 잡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뭐 중요한 포인트,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정치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기업가가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 뭐 그런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쭉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개인을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돈 버는 일에만 또 집중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조금 일부 했었는데요.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정치를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나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영역의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정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또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해 당시를 회고해보면 이제 우리 김병관 국회의원께서는 인재 영입 케이스로 민주당 입당을 하고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인재 영입 케이스로 왔으면 전국에 여러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딱히 그 분당 갑지역, 성남시 분당 갑지역을 선택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정치에 들어올 때 어떤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잘 없었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없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막상 이제 총선에서 어떤 지역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당에서 다른 지역 소위 말하는 저희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지역, 표를 얻기 좀 좋은 지역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분당에서 오래 살았고 회사도 분당에 있었고 이제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치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어떤 걸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젊은 경제인들이 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지금 판교라는 지역이 저에게 가장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분당 판교라는 지역을 정말 젊은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소위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한국의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러면서 우리 국가 경제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또 제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분당 지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래 살았고 가장 익숙한 지역이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또 선택했고요. 지난 총선을 보면 이제 어쨌든 승리하고 당선을 되셨는데 그 이전에 지역 활동을 뭐 강화했거나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이름 지명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총선에서 이긴 또 당선이 된 배경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역에서 뭐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을 한 거지 우리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이제 밀착해서 활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 총선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한 가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옛날 말로 벼슬이 아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떠받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정말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얘기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거나 우리 그 분당 지역의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보다는 생활 수준이나 학력 수준 이런 부분들이 좀 높거든요.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이제 잘 살아왔는데 우리 후손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이들 후손들에 대한 걱정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당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지역구 활동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셨는데 지역을 위해서 또 아니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분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분당하면 베드타운으로서의 그냥 분당 그런 이미지밖에 없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남의 한 부분으로서 복지하면 성남, 복지하면 분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당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대표하는 정말 좋은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항상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뭔가 또 활동적인 그냥 베드타운으로서의 도시가 아닌 뭐 열정이 넘치는 그런 도시의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네네. 있고 또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네.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의원님이 전문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지역 공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공한 회사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창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판교로 몰려들 수 있게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투자를 해줄 수 있고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기업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거는 그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토가 뭐 크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교육기관이랑 뭐 제휴를 맺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테크노밸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떤 교육기관들을 또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뭐 스탠퍼드라든지 버클리라든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UCLA라든지 이런 학교들 간의 어떤 제휴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또 창업으로 나서는
그런 영향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판교 안에 어떤 큰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건 어렵지만 외부에 있는 학교들과의 어떤 제휴를 통해서 또 그 판교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 친구들이 또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주는 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인 대중성, 네네.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성남시 어떤 시정, 뭐 의원님이 보시는 성남시정 간단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이게 어려운 질문들. 성남시가 뭐 어떻게 평가하면 재정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큰 재정 규모에서 나오는 이제 사실 도시의 힘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뭐 복지라든지 또 어떤 전통 시장을 살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하셨고,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그 성남에서 그리고 또 분당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또 심어주는데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남이 규모가 크지만 1인당 재정 규모랄까요? 1인당 또 예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또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 좀 부족한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베드타운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확대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이 그래도 좀 문화복지의 도시인데 아직은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내년 이제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시고 나서 지방선거 처음 치르시는 건데 성남시장 과연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나? 뭐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향, 어떤 인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남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근데 그러니까 특정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시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우리 10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고 100만 시민들 한 명 한 명을 또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이익이 아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시의원, 도의원도 같이 뽑힐 텐데 이제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본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시장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칠 텐데 네네. 국회의원의 그 생각 내지는 뭐 방향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성남시가 이제 다른 작은 중소도시와는 다르게 어쨌건 재정 규모가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지방의 자율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 또 그러니까 시의 일에 또 과도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시의회와 함께 상의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앙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시 자체의 힘으로만 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회의원 그리고 내지는 도의회 힘을 빌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이제 지방자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을 좁히면 분당 갑지역의 시의원, 네. 도의원을 이제 출마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공천 어떤 이런 후보 기준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텐데
기본적인 기준은 어떠신가요? 기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장 한 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물을 우리 적절한가, 그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원, 도의원들이 어떤 본인의 영리를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 정치를 한다.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 저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뭐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 내년에 술 마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천을 신청할 때 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지역을 내서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표면에 내세운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옥석을 골라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요. 당연히 어렵죠.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 그러니까 뭐 시의원, 도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뭐 저와 당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원들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맡길 거고요. 그 단계까지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한 분들한테는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려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시의원 뭐 누구랄 것 없이 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상관없이 보시면 성남시의회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물론 이제 중앙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과는 다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공천권과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시의회 같은 데서 투표를 할 때는 또 본인의 소신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공천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들을 평가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90% 정도가 최종 목표가 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최종적인 정치적인 지향점 내가 어떤 자리를 탐하는 건 아니지만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최종 지향점이 혹시 생각해 보신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어떤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향점을 고민해 봤던 적은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선이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스킬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려면 제가 좀 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저희 지향점이라면 지향점이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3, 3선 뭐 어떤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마무리 인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한 S드림 TV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1년 반 정도 우리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분양전환가 문제라든지 백현 마이스단지 개발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판교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지 그리고 분당 지역의 아파트들 뭐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사실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만큼 힘든 것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분당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저와 우리 주민들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병관 국회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성남 지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TREAMTV 주홍선입니다.